안녕하세요. W프롬입니다. W프롬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 브랜드, 상품 기획, 그리고 디자인까지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브랜드와 상품 기획을 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화장품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여러 가지 이제 내년에 대한 화장품 시장 전망을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하고 저희가 이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칸타월드라는 세계적인 리포팅 회사가 있는데 칸타월드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걸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메이크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보다 지금 코로나 이후가 약 81%까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은 100%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증가는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은 코로나 전수를 도달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24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 시장도 고가 시장과 저가 시장으로 양분화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가에서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 굉장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처럼 금액 성장이 좀 빠른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킨케어는 성장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메이크업 시장은 워낙 코로나 때 타격을 좀 많이 받았다 보니까 그 회복 속도가 빠르게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고 조금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는 풍토가 아니고 조금 더 더딘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메이크업 시장, 메이크업 트렌드가 화장품 전체의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스킨케어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고가 저가로 시장이 양분화되기는 하지만 저가 시장이 조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경기 침체 때문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고가의 제품보다는 저렴하지만 좀 확실한 효능을 나타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VT의 리들샷 제품,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런 제품들이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은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사나 이런 데서 보면 내년에 더욱더 화장품 시장이 우울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아모레퍼식이나 LG 같은 큰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이상 급에서는 예전만큼 성장이 빠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국내 시장 자체는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반면에 수출 시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프롬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수출 해외 시장까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화장품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좀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 2년 연속으로 화장품 수출액이 10조 원대를 넘었습니다. 네, 예전에 8조 원대, 9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를 넘지 못했는데 지금 되게 고무적으로 10조 원대를 2년 이상 달성을 했고요. 한국 화장품이 국내도 워낙 좋지만 해외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 기사에서 일본에서 이제 외국 화장품을 수입하는 순위를 봤는데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 화장품을 제치고 수입 물량으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1월 달에 일본 출장을 갈 예정인데, 기존에는 이제 다양한 일본의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도 있었고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좀 가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1월에 도쿄 코스메라는 박람회도 있고 그 김해서 일본 시장을 한번 훑어보고 올 예정인데요. 생각보다 K뷰티가 예전과는 다르게 고품질 양상으로 고품질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많이 접해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 좀 국내 브랜드가 노려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국내와 해외의 모든 소식들을 접해봤을 때는 대기업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에 중국 유커들에게 좀 집중을 했던 양상도 보였기 때문에 그쪽 매출이 40% 50% 이상 빠지면서 큰 타격을 받았고, 대신에 이제 저희 브랜드 구독하시는 분들은 거의 스타트업이나 인디 브랜드 좀 작은 규모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봐주시잖아요. 이런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비자의 니즈도 세분화되어 있고, 국내 브랜드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갑자기 유명세를 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 현지 시장에 맞는 제품 그리고 마케팅을 펼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건 확실히 객관적인 지표로 수출이 10조 원대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사실 수출 같은 경우는 도매가가 더욱더 낮은 것으로 카운팅되기 때문에 화장품 국내 시장보다는 더 물량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홍콩 시장 조사를 했던 걸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 되면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일본도 이제 1월 달에 갈 예정이라 그쪽 시장도 먼저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의견을 정리해보면, 국내 시장은 스킨케어는 조금 성장을 하겠지만 좀 저가나 효과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여전히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 같고, 메이크업은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전에 매출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기업보다는 인디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내 해외 다 합쳐야 되니까 화장품 산업은 결코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K컬처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는 K컬처의 인기에 같이 부응을 하는 K뷰티가 동반 성장을 좀 등에 업혀서 성장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은 스킨케어법을 넘어서 메이크업 지금 유명해졌고, 앞으로 헤어와 바디까지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화장품 수출과 성장세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자리를 지키고 이제 브랜드와 메시지를 통일성 있게 가져가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K뷰티들이 힘을 합쳐서 좀 한국 화장품 산업에 좀 좋은 결과를 많이 이뤄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W프롬이었고, 2024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서 사업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W프롬이 같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영상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구독자 10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가 사실은 인기 유튜버도 아니고 화장품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이리저리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도 드리고 도움을 주는 채널로 만들어보자. W프롬의 사명처럼 선한 영향력의 파도를 일으켜보자 라고 시작을 하면서 유튜브도 시작을 했었고, 화려한 편집 기술은 아니지만 관련된 내용을 계속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봐주시면서 채널 구독자 수가 거의 1000명이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일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실무도 하고 있고 업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방문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혹은 컨텐츠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 있으시면 메일이나 유튜브 댓글 혹은 인스타그램 DM 통해서 주저없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